네, 현 시점에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 함께할 종목은요. 자, 보도록 하죠. 화장품주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미국의 관세와 실적 우려에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대언 효과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K-팝,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장품주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화장품주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주가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어제 살짝 출렁했죠? 네, 네. 정확하게는 지난주 금요일, 네. 그다음에 어제 이렇게 양 이틀간 좀 폭락이 좀 이어졌고요. 이 배경에는 화장품의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좀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APR이라고 하는 최근에 대장주로 부각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시장의 APR이 이제 기대치를 높였다면은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씩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또 오늘 더해진 부분이 전일 이제 화장품 8월달 수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최근의 동향과는 좀 다르게 역신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면서 이 두 가지 영향들이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 조정으로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좀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화장품 수출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궁금한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미국 관세가 되겠죠? 네. 관세 15% 인상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삼아서 좀 이제 그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8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에 수출 데이터를 먼저 점검을 하면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14%의 이제 수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반면에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중국과 홍콩에서 두 자릿수의 좀 그 턴어라운드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유럽의 수출 지역으로 떠올랐던 폴란드에서도 역신장이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관세로 인해서 6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7월 달까지는 흔히 말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사재기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로 인해서 이제 뭐 할인 행사라든가 이제 쇼핑 그 이벤트로 인해서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8월 첫째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 부담이라든가 뭐 관세로 인한 뭐 재고의 이제 이전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이제 좀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이러한 노이즈에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제 대장주들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 뭐 재고 소진에 대한 그 회전 기간이 좀 재고 소진 기간이 좀 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리콘투 같은 그런 종목의 악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관세에 대한 방어 전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졌던 그 프로모션, 가격 인하 이제 그 이벤트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거나 이제 미국 FDA의 그 오디트를 통과한 이제 ODM사들에 대한 집중 이제 거래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어느 정도 관세를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 K-뷰티에 대한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캐대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캐대언이 워낙에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캐대언 안에서 K-팝 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화장품주의 상승 여력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캐대언이 단연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청을 했습니다. 네.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네.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제 K 뷰티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냈는데요. 바로 이제 마케팅 효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대언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제작자들이 네. 뭐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가 캐나다 교포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K-팝, K-컬처라는 게 한국에서부터 발생되었지만 그 이제 서구권에서 보여지는 시각을 담아서 재해석된 것들이 이번 네. 캐대언에 좀 녹아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K-뷰티의 방향성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아마존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북미권으로 이제 많이 유럽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바라보는 K-뷰티의 재해석들을 국내 기업들 K-뷰티가 잘 읽어낸다면은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들의 성향에 맞는 마케팅 툴들을 많이 이제 좀 콜라보로 연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캐대현과 K-뷰티의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또 콜라보 마케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K-팝이라든가 K-컬처가 K-뷰티의 좀 선행지표적인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K-뷰티 붐에 대한 확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높아졌던 기대치, 단기 뭐 수출 이제 그 관세로 인한 뭐 수출 데이터의 좀 일시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장기 조정으로 이어졌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 큰 방향의 그 흐름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K-뷰티 화장품주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업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종목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APR이 네. 지금 상장한 지 1년 반 정도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는 APR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증시 역사에 남을 성장이다 이런 네. 호평도 나오고 있고 제2의 APR을 꿈꾸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APR 2분기 실적 역시 다시 한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는데 APR의 주요 성장 모멘텀 이렇게까지 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네. 좀 너무 식상할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떠오르는 단어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네, APR이 상장 초기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K-뷰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초, 색조, 뭐 마스크팩, 선크림 이런 이제 카테고리의 영역을 떠나서 뷰티테크라고 하는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약간은 객단가가 좀 있는 그 기기 분야에서의 디바이스 분야에서의 나름대로 이제 흥행을 몰고 가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근데 올해에 지금 이러한 성장가도를 또 이제 이어가고 있는 모멘텀에는 메디큐브라고 하는 APR의 네. 대표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이제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왔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셀럽들이 또 아티스트들이 많이 언급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실제 이제 제품력과 여기에 더해지는 마케팅 그 파워가 이제 합쳐지면서 2분기에 이어서 뭐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이제 흥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숫자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APR의 이제 2분기 매출액이 3,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11% 성장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 역시 846억 원으로 202%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안에서도 미국 지역에서의 매출액이 962억 원인데 전년 대비로는 뭐 286%가 성장한 수준입니다. 근데 특히 이 안에서도 화장품의 매출액은 약 8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화장품 브랜드로 출시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분기 매출액이 거의 1,000억을 바라보는 800억대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아마도 북미에 진출한 국내 브랜드들 가운데서도 레가시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입지전적인 결과라고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APR 주가 상승에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PR은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우면서 지금 기업 자체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주가 자체도요, 올해
360% 네.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평가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종이 조정을 받고 네. 뭐 매크로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제 매크로 포인트들이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하기 때문에 뭐 금주에는 다 같이 좀 조정세에 있는데요. 아까 차별화된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라든가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면은 또 경영진의 굉장히 그 좀 시장 친화적인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1년 반 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사실 자사주를 얼마 전에 소각을 했습니다. 네. 그 400만 주 소각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주가가 한 3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었어요. 뭐 400억대 이제 그 매입을 했다라면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시점에서는 뭐 한 1,100억 정도의 밸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실적과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의 액션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제 다른 업종 내에서도 다른 기업,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된 어떤 전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주가 상승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죠. 하반기에도 APR의 상승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달바글로벌입니다. 어제장 사실 급락이 나왔죠. 네. 달바글로벌은 상장할 때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실적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보행 우려까지 좀 겹친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대표님? 네. 실적 자체의 내용은요, 기업이 시장과 소통해온 부분에서는 뭐 이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APR이라든가 이제 네.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는 시점에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 이제 신규 종목이 나름 이제 그 시장과 소통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재밌는 은어인데요. 스트리트 컨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네. 달바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커버리지가 기존 종목들 대비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 기존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좀 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나는 컨센서스를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더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어닝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던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에서 본다면 달바는 상장하기 이전에 워낙에 이제 다양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 이제 기존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없이 너무 그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좀 다 같이 조정기가 왔을 때 좀 수급의 전환 시점에서 좀 뭐 물론 이제 단기에 너무 집중되지만 그런 수급의 해소를 좀 부담을 완화하고 간다라면은 여전히 회사가 소통하고 있는 이제 방향성이나 뭐 연간 가이던스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건전한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실적이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사업을 총괄해온 경영권 분쟁이 하나의 변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이제 한국콜마는 연결로 보는 회사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업황의 좋은 점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이제 별도 기준의 본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결로 봤을 때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의 실적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사실 기대에 이제 충족하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황이 좋아지는 이 호황기에 최대의 이 황금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좀 과도하게 네. 반영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거버넌스 이슈의 조정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하지만 뭐 지역별로라든가 본업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은 뭐 최고의 이제 최고치의 성과를 내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펀더멘탈의 그 핵심에 있어서는 뭐 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맥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대표님. 네. 한국 법인은 기대 이상으로 좀 네. 잘 나왔고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북미, 미국 매출이 좀 적자폭이 늘어났다. 네. 네. 이에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좀 목표 주가를 내려잡기도 하는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요, 네. 6개월 목표 주가를 이제 뭐 그 레인지가 있어요. 네. 저도 애널리스트 시절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틀 사이에 화장품 업종이 평균적으로 뭐 거의 10% 이상, 뭐 평균 뭐 지금 ODM의 경우에는 뭐 네. 20% 가까이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또 하반기에 어닝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서 또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하향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업에 있어서는 또 특히 이제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APR이 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APR에 이제 메디큐브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콜마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하반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해진 어떤 수준에서는 전혀 영업상에 이제 문제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법인이 워낙에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뭐 환율 상승으로 인한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구조조정 이슈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실적에 이제 미미하게 기대치를 하회시키는 좀 요인들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여전히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코스맥스나 뭐 콜마에 모두 이제 본업의 영업에 있어서는 이제 큰 뭐 방향의 흐름의 어떤 그 노이즈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장품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고 있는데 어제 화장품주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에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리콘투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유럽 시장에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런 네.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네. 또 막상 실적 결과를 보니 또 네. 실망감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실리콘트는 지난 2년 동안의 이제 주가와 실적의 어떤 그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지역별, 그다음에 전체 방향을 함께 동행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한국 수출이 발표될 때마다 실리콘투의 어떤 실적 발표 이전에 월별 수출 데이터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이번 2분기에서 실리콘투 역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대비 다 나름대로 양호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에 좀 그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은 바로 미국 지역에서의 실리콘투의 2분기 매출 감소입니다. 이제 이 미국이라는 게 지금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밸류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 밸류를 만들었던 회사의 2분기 수출 데이터에 미국 지역이 이제 빠졌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좀 더 재무 데이터의 분석을 보게 되면은 재고 그 회전율이 좀 그 떨어지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면 재고가 약간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재고 쌓기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재고가 좀 많이 소진됐다면 오히려 최근 시점에서는 이제 그 재고가 좀 약간 더디게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 미국 매출 감소와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우려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화장품주 하면 최근 APR만 급등이 나와서 다른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